나이지리아를 방문한 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천 40대 부부의 10대 자녀도 이 같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정승영 국민의힘 연수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벌써 6명으로 늘었는데요. 이 부부가 목사 부부인데 입국이 24일이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자꾸 변이를 일으키는데요. 그래서 이번에 오미크론으로 이름이 붙여진 이 바이러스는 공식적으로 14번째 변이 바이러스로 해당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주로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아프리카에서 확산되고 있는데요.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델타와 같은 기본 바이러스보다 뭐 2배 이상 전파력이 빠르고, 그리고 굉장히 기존 백신이 좀 무력해지는 게 아니냐, 이런 우려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를 공포에 넣고 있습니다. 자,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달 24일에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한 40대 목사 부부, 그리고 목사 부부를 공항에서 집까지 차를 운전을 한 그 30대 지인, 이렇게 3명이 확진이 된 게 판명이 됐고요. 이와는 별개로 같은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한 경기도의 50대 여성 2분도 확진으로 판정이 됐습니다.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40대 목사 부부의 초등학생 아들 역시 이 오미크론에 확진된 걸로 오늘 판정이 되면서 총 6명으로 늘어났다, 뭐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문제는 이 오미크론 확진자 6명이 바로 격리 조치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짧게는 하루 이틀, 길게는 한 6일 정도 확진 여부를 모른 채 많이 이렇게 돌아다녔다는 것에서 인천 이러한 지역사회에 좀 확산이 많이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, 이 부부가 이제 입국을 하고 나서 나이지리아에서 24일에 입국을 했는데요. 동선을 숨겨서 사실은 대응이 좀 더 늦어진 측면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아쉬운 대목이네요. 그러니까요.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운 대목입니다. 이 목사 부부가 처음 초기 역학조사에서는 공항에서 집까지 갈 때 방역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다,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실제 이걸 알아봤더니 그것이 아니고 이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30대 지인이 운전한 차를 타고 이동을 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. 이 부인에게 왜 이런 걸 이렇게 숨기고 거짓말을 했냐,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부부가 사실은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열렸던 기독교 행사를 참석을 했었거든요. 근데 나이지리아 행사에서 대부분 거기에 참석했던 기독교 신자들과 이 목사 부부도 거의 마스크를 끼지 않고 행사를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시 문제가 될까 봐, 또 하나는 공항에서 이렇게 이동하는데 차를 태워준 이 30대 후배에게 혹시 또 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당국은 이 목사 부부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. 자,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지인인데요. 이 30대 지인이 이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6일 동안이나 외부로 돌아다녀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했다는 사실이죠. 또 이 우즈베키스탄 이 30대 지인은 연수구에 위치한 그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. 거기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이 마을의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이 오미크론이 좀 확산되는 게 아니냐, 이런 우려도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또 하나 지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 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날 이 30대 지인이 미추홀구의 한 대형 교회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. 그 프로그램에 약 411명의 외국인들이 참석을 했었고, 같은 공간에 이어서 열린 예배에도 약 400명 정도 신자들이 참석했었다라는 거에서 지역사회 우려가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, 아무래도 다른 바이러스 변이보다 오미크론이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뉴스들이 많아서요, 더 걱정인데, 일단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40대 부부가 이동했던 연수구, 그리고 지인 같은 경우는 연수구에 살고 있고요. 또 목사 부부의 교회 소재지가 지금 미추홀구로 알려져 있는데 인근 지역 주민들 입장에선 좀 불안할 수밖에 없겠어요. 예, 그런 것 같습니다. 인천 지역 특히 이제 해당 미추홀구와 연수구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상당히 빠르다라는 것, 그리고 백신이 잘 들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
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이미 그 6일 동안이나 돌아다니면서 해당 지역 약 한 270명을 접촉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당 지역에 이 바이러스가 많이 퍼졌을 것이다. 이렇게 우려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 같고요. 실제 제가 연수구에 거주하고 있는데요. 오늘 금요일 주말인데도 사실 길을 나와보면은 이전보다 좀 한산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요. 사실 금요일, 토요일 요새 이제 정부가 위드 코로나로 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 중심의 행사가 많이 기획이 됐었는데 이 오미크론 이 확산 우려로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취소가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.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이제 이거 오늘 그 초등학생 목사부의 초등학생 아들도 이제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예. 이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약 730명의 학생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. 그 학생들에게도 이 아들도 등교를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또 이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PCR 검사에 들어갔다고 하고요. 이 학부모들의 우려도 지금 상당히 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요즘 뭐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으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뉴스에 연일 오르고 있는데 뭐 전국적으로는 이제 80% 가동률이 차고 있다고 하고 수도권은 이제 90% 가까운데 인천이 제일 높습니다. 90%를 넘었다는 뉴스를 제가 오늘 그렇습니다. 점심 때 전해드린 기억이 있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인천 지역에서 확진자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어서 이 중증 환자와 준중 환자 이렇게 구분하는데요. 이 병상 수가 지금 포화 직전에 와 있다. 지난달 1일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면서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? 뭐 인천뿐만이 아니라 그걸 계기로 좀 확진자가 많이 늘어서 지금 5천 명을 초과하는 이런 상황인데요. 그래서 인천도 그 위드 코로나 이전에는 약 100명 내외로 나왔던 확진자들이 최근 한 달 동안은 약 300명을 넘는 정도의 상당한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병상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요. 지금 지난달 초에 628병상을 인천시가 확보했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. 현재 이제 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940병상까지 확대 운영을 하고 있다. 그 중에 한 90% 정도가 일반 병상인데 일반 병상은 한 가동률이 60% 정도로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. 예. 문제는 이 중증 환자와 준중 환자 대상의 치료 병상이 가동률이 88% 그리고 95%에 달하면서 조만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인천시가 이에 대한 그 추가로 병상 확보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요. 주로 알려지기로는 이제 지역 내에 있는 대형 병원들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대형 병원들 입장에서는 코로나 쪽으로 물론 이 중증 환자 대상의 병상을 제공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전체 중증 환자 대상의 병상이 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코로나 쪽으로 많이 또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다른 쪽에서 병원에 실려오는 위급 환자를 모실 그러한 또 병상이 부족해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종의 또 풍선 효과죠. 풍선 효과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.